단군 신화, 과연 역사일까요? 아니면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단군 신화입니다. 아득한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곰과 결혼하여 단군한검을 낳고 이 단군한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그 익숙한 이야기 말입니다. 교과서에 실리고 각종 매체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민족의 시작점으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아는 이 단군 신화의 모든 내용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먼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이야기이기에 그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불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익숙한 신화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의미와 진실을 찾아 떠나는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단군 신화가 품고 있는 진실은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탐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 즉 한국인의 뿌리와 정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단군 신화의 핵심 줄거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득한 옛날, 하늘나라의 환인에게는 아들 환웅이 있었죠. 환웅은 인간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하고 싶다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태백산, 혹은 백두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함께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려 360여 가지의 인간사를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이 땅에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람이 되고 싶어 환웅을 찾아왔습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일러주었죠.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지만 곰은 굴 속에서 끈기 있게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21일 만에 곰은 아름다운 여인, 웅녀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된 웅녀는 자신과 결혼해줄 남자가 없자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고 환웅은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웅녀와 결혼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단군한검입니다. 이 단군한검은 평양성 혹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건국하여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아는 단군 신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죠. 이처럼 단군 신화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서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이 하늘의 자손이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했음을 배우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단군한검이 1500년을 다스렸다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역사책의 한 페이지처럼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단군 신화가 탄생했던 아주 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모습과 그들의 세계관, 그리고 염원이 담긴 상징적인 언어라고 하죠. 그렇다면 단군 신화 속에는 고대 한반도 북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삶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투영되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신화 속에 숨겨진 역사적 씨앗들을 하나하나 발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다음 여정을 함께 떠나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고대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단군 신화는 단순히 흥미로운 옛 이야기를 넘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생활 모습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세상을 바라봤는지, 그리고 무엇을 간절히 염원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단서들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 한 폭처럼 신화 속에는 고대 부족 사회의 단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하나에 숨겨진 역사적 씨앗들을 발굴해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고대 사회의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먼저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이 동물들은 단순한 상상의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정 동물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조상이나 수호신으로 여기는 토테미즘이 보편적이었는데, 곰은 당시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부족의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호랑이는 또 다른 세력을 대표했을 수 있겠죠. 신화 속에서 곰이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며 100일 동안 인내하는 모습은 곰 숭배 부족이 외부에서 유입된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농경사회로 정착하기 위해 혹독한 변화와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족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이야기는 또 어떨까요?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는 이 이야기는 고대 사회에서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의 힘을 빌어 농사의 풍요를 기원했던 천신 숭배 사상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곡식의 씨앗과 여러 기술을 전파하고 백성들에게 삶의 지혜와 규범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늘의 권위를 빌려 통치권을 확립하고 백성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과 번영을 제공했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실제로 청동기 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이나 고인돌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과 자연의 섭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제의를 지냈는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태양의 움직임과 비는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니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곧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을 겁니다. 이렇게 신화 속 여러 요소들은 고대 한반도 북부 지역의 부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떤 동물을 숭배하며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이루어 나갔는지에 대한 생생한 역사적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먼 훗날 고려 시대 승려 이련이 삼국유사라는 책에 기록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죠. 삼국유사는 단순히 흥미로운 옛 이야기나 전설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외부 세력에 맞서 우리 민족만의 정신적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련 스님은 단군 신화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기록할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신화가 단순히 태초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고 민족적 통합을 이끌어내며 외부의 위협 속에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던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신화라는 견고한 그릇에 담겨 후대에 전해진 것이죠. 이처럼 신화는 과거의 거울이자 고대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창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막연히 알고 있던 단군 신화 속에 이렇게나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신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 즉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군 신화가 고대 사회의 생활상과 그들의 간절한 염원, 더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을 담아낸 소중한 역사적 씨앗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신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 즉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하기 쉬운 단군 신화, 과연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곰이 사람이 되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나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100% 사실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신화는 애초에 과학적 증명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신화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집단적인 기억과 열망,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국가의 헌법 전문이나 국기가 단순한 글자와 그림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압축해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단군 신화 속에는 고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초기 국가를 형성하려 했던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던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질서를 잡으며 외부 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던 간절한 염원이 바로 이 신화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내세우며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지배자의 등장을 알리는 것을 넘어 새롭게 탄생할 국가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은 단군 신화의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우리 민족 정신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섭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로 돕고 화합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당시 사람들의 지혜와 염원이 집약된 표현인 셈이죠. 이처럼 단군 신화는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가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졌는지를 알려주는 정신적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화와 역사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는 학문이라면 신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시 말해, 역사가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탐구한다면 신화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셈이죠. 신화는 역사적 사실의 빈틈을 채우고 고대인들의 삶에 영혼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둘은 마치 한 몸처럼 과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소중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 배우는 것은 비단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단군 신화는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살아있는 유산인 것이죠. 이 신화가 가진 상징적 진실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성찰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성찰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신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고리타분한 예시이야기쯤으로 치부되던 단군 신화는 사실 현대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중요한 가치들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역사적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 이 신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신적 토대 위에 현재를 쌓아 올렸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줍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드넓은 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담고 있지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과 인류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이익만을 쫓기 쉬운 오늘날에도 함께 어우러져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갈망은 바로 단군 신화 속 이상적인 공동체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고조선 전시실을 거닐거나 학교 교과서에서 단군 신화를 다시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전설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인들이 꿈꾸었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 그리고 그러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군 신화는 그렇게 우리에게 민족적 자긍심의 원천이 되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적 기록이 부족했던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신화라는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단군 신화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서사입니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는 과정,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인간 여인 웅녀의 만남은 그 자체로 고대 부족 사회의 통합 과정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신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고대 한반도 사회의 복잡한 진실과 한국인의 정신을 아우르는 심오한 상징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군 신화가 가진 진실은 기록된 사실 넘어 신화가 담고 있는 의미와 정신에 있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이상적인 사회와 공동체 정신, 그리고 민족의 뿌리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서사가 아닐까요? 이 신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벅찬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단군 신화는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살아있는 문화적 유산이자 정체성의 근원인 것이죠. 이처럼 신화가 가진 상징적 진실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우리가 단군 신화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성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